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3장의 3강이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 화학 반응론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화학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큰 세 가지 개념이에요. 세 가지 개념이고, 이번 시간에 이제 반응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자,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화학 반응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세 가지 개념이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반응 메커니즘. 이번 시간 설명드리는 반응 메커니즘.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반응 메커니즘은, 원리를 설명드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리. 자, 우리가 지금 4장에서 이제 이체화학하고 5장부터 각각의 이제 작용기들이 나올 거고, 그 작용기에 맞춰서 화학 반응들을 다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학생분들이 이제, 반응이 메커니즘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질문하시거나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상담을 해보거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분들은 그 반응 메커니즘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암기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반응 메커니즘을. 반응 메커니즘을 암기해서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유기화학을 절대로 정복할 수가 없어요. 반응 메커니즘을 절대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반응 메커니즘은 어떤 원리가 있어. 그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는 데서만 그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많이 그려봐야 돼.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고 손으로 암기하는 항목이에요. 유기화학은. 그러니까 손으로 많이 그려봐야 돼요. 많이 그려본 것과 그려보지 않은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원리를 이해하고 그거를 내가 스스로 그릴 수 있게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원리를 설명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가 어느 정도 중요하냐? 유기화학 전체 강의가 있을 거잖아요. 100강이 넘어가겠지만 그 전체 강의, 100개가 넘어가는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한 거 5개를 꼽아라라고 하면은 얘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꼭 잘 들어주셔야 되고, 일단은.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중간중간, 화살표를 이용해서 반응 메커니즘을 다 표현을 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눈으로만 보시면 절대 안 돼요. 꼭 여러분도 같이 그려보셔야 되고, 연습이 어느 정도 되면은 각자 스스로 한 번씩 그려보셔야 돼. 그게 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꼭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학 반응과 화학 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화하는 모든 화학 반응은 결합의 절단과 생성이 반드시 관찰이 된다. 이렇게 되면서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 생성이 되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반응 메커니즘은 뭐냐, 그럼? 그러니까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용어가 되게 낯설게 느껴질 거야. 지금 시점에서는 되게 낯설게 느껴질 거예요. 들어보긴 했지. 뭐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메커니즘이라는 용어는 3장에 처음 나오긴 하지만 앞쪽 강의에서도 몇 번씩 언급이 됐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메커니즘 들어봤어. 근데 정확한 개념이 아직 잡혀있지 않은 거지. 자, 반응 메커니즘이 뭐냐면 화학 반응을 설명하는 하나의 카테고리인데, 자, 어떻게 화학 결합이 끊어지고 생성되는지 그 과정을 상대적인 순서와 속도를 기반으로 자세히 나타내는 것. 그리고 보통은 이제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줘요. 그 화살표의 이동은 뭐의 이동을 나타내는 거냐면 전자 이동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전자의 이동을 통해서 결합이 생성되고 끊어지고 변화가 되고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표현하는 것. 그걸 뭐라고 부른다?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반응 메커니즘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기화학 부분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근데 주변에 메커니즘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되게 잘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그분들 잘 보세요. 절대 외우지 않아요. 절대 외우지 않아. 정확히 이해하고 몇 번 연습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원리만 깨우치잖아요. 그럼 얘는 오히려 더 쉬워요. 왜? 얘는 암기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까먹지 않거든. 그런 좀 장단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반응 메커니즘이다. 자, 그러면 일단 결합이 끊어지고 생성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론 전자 이동을 통해서 그 결합이 끊어지고 생성되는 걸 표현을 할 텐데, 일단 어떤 식으로 결합이 끊어지고 생성되는지 그거를 일단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첫 번째, 결합의 분해부터 볼게요. 자, 결합이 끊어지는 거는 두 가지 패턴으로 끊어져요. 하나는 균일 분해,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불균일 분해.
균일분해와 불균일분해. 자, 균일분해, 영어로 homolytic cleavage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두 원자 사이에서 전자가 균등하게 분배되어 끊어지는 경우, 이거를 균일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탄소-탄소 결합의 경우에는 이제 홀전자를 가진 비이온성 반응 중간체인 탄소 라디칼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홀전자의 이동은 한쪽 머리 구분 화살표를 이용해서 나타내죠. 자, 이렇게 보세요. A라고 하는 것과 탄소로 나타내는 게 낫겠다. 자, 탄소 결합이에요. 여기는 다 수소라고 볼까요, 그냥? 수소라고 보면은, 자, 지금 우리가 관찰하는 결합은 이 결합이에요. 탄소 결합. 여기 결합에는 전자가 몇 개 놓여있죠? 2개가 놓여있지. 하나씩 서로 갖고 왔으니까 2개를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유 결합이야. 자, 균일분해는 뭐냐면, 내가 갖고 온 거 내가 가지고 끊어지는 거야. 그러면 하나씩, 이 탄소 원자가 전자 하나를 가지고 왔고, 이 탄소 원자도 전자 하나를 갖고 왔잖아요. 하나씩 갖고 간다고. 그리고, 우리가 화살표를, 자, 화살표의 이동은 여기서 사실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어디서 한번 공부를 했냐면, 공명구조 그릴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공명구조 그릴 때. 그래서, 전자 쌍이 이동하는 거는 양쪽 머리 화살표로 나타내고, 전자 하나가 이동하는 거, 홀전자가 이동하는 거는 한쪽 머리로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자 하나가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주고, 이렇게 표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결합이 끊어지는 거를 시각적으로 나타내준 거예요. 이게 메커니즘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생성이 되냐면, 두 분자에 뭐가 생성되죠? CH3의 탄소 라디칼 화학종이 생성이 되지. 그쵸? 요거. 이걸 뭐라고 불러냐면은, 라디칼. 탄소 라디칼 화학종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뒤쪽에서, 탄소 중간체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씩 균일하게 끊어진다는 거지. 자, 이렇게 균일하게 끊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뭐냐면, 양쪽 편 탄소 원자, 결합 형성하고 있는 양쪽 원자가 서로 같은 경우, 혹은 전기음성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 근데 전기음성 차이가 약간이라도 나도 균일분해가 일어나기는 생각보다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동일한 원자들 사이에 관찰되는 결합 분해 방식이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럼 불균일분해는 뭐냐? 2개가 놓여있잖아. 그 2개를 어느 한 원자가 다 가지고 가는 거야. 어느 한 원자가 다 가지고 가는 거야. 근데 그 전자를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원자는 어떤 원자? 두 원자 중에 전기음 정도가 더 큰 원자. 그래서 두 원자 사이에서 전자가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끊어지는 경우, 전하를 띤 중간체, 양이온과 음이온이 생성이 되겠죠. 얘는, 이거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4개잖아요. 이 탄소 라디칼 상태에서. 그래서 중성이거든? 중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라디칼이 관여되는 반응을 비극성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에 차지가 없기 때문에, 중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서로 다른 원자다. 그럼 이렇게 나타내 볼까요? 이건 간단히 그냥 A와 B라고 나타내 볼게요. A와 B라고 하는 원자. 그리고 전기음 정도는 뭐가 커냐면 B가 더 커. 그러면 어떻게 끊어지는 거냐? 여기에 전자쌍이 똑같이 존재하잖아요. 얘를 누가 다 가져가? 전기음도가 큰 놈이 다 갖고 가. 이렇게. 근데 전자 2개가 이동하는 거죠. 이번에 이렇게. 그러면 A와 B라고 하는 원자는 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 원자과 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중성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중성인 상태인 거지. A나 B. 이게 중성인 상태인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A는 어떻게 돼?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제공했던 전자 하나까지 뺏긴 상태잖아. 전자가 아예 없는 상태가 된 거야. 그래서 얘는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화학종이 만들어지는 거고, B는 원래 하나일 때 중성인데 지금 몇 개를 가지고 온 거야? 2개를 가지고 왔잖아, 전자쌍. 그래서 얘는 차지가 마이너스 1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불균형 분해가 일어나면은 양이온 화학종, 음이온 화학종이 생성이 되죠. 전하를 띤 중간체 양이온과 음이온이 생성이 된다. 자, 그래서 어떻게 끊어지는지 그 패턴은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되고, 공유전자쌍은 전기음성과 큰 원자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전자쌍의 이동은 양쪽 머리 구분 화살표를 사용하게 되죠. 이렇게 양쪽 머리로. 라디칼, 홀전자는 한쪽 머리, 전자쌍은 양쪽 머리. 근데 우리가 대부분 다루게 되는 반응은 전자쌍의 이동을 포함해요. 그게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양쪽 머리 화살표로 표현할 기회가 더 많을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앞쪽에서도 한번 나왔던 개념이긴 한데, 이제 결합이 끊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때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왜냐하면 A라고 하는 원자와 B라고 하는 원자가 예를 들어서 전자 하나씩을 쉐어해서 공유결합 형성했어. 그때는 에너지를 방출하잖아. 보통 결합이 형성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고요. 그럼 반대로 결합이 끊어져야 되면은 그때 방출했던 열만큼의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 열을 받아야 결합이 끊어질 수 있는 거거든. 자, 결합 해리 에너지가 뭐냐면 공유결합이 균일분해. 앞쪽에 라디칼 형태로 끊어지는 거. 균일분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자, 결합 세기와 유사한 성격이며 결합 차수 및 결합 길이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결합 차수가 클수록 이제 결합 해리 에너지 값이 커지게 되죠. 결합 차수라고 하는 거는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단일결합보다는 이중결합보다는 삼중결합이 결합 차수가 크기 때문에 결합 해리 에너지 값이 더 큽니다. 당연히 결합 하나 끊는 것보다 3개 끊는 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 결합 길이가 짧아질수록 그 결합은 더 강한 결합이 돼요. 결합 길이가 짧아질수록, 요거는 혼성화도 같이 연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결합 길이가 짧아질수록 그 결합은 강한 결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끊을 때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합 길이가 짧아질수록 결합 해리 에너지 값은 커진다. 그 개념까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요거 관련된 문제 좀 간단히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화합물의 결합 중 결합 해리 에너지가 더 큰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결합 해리 에너지가 더 큰 거. 자, 그럼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결합 차수가 크던지 아니면 결합 차수가 동일한 상태에서는 결합 길이가 더 짧을수록 결합 해리 에너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은 HCl과 HBr. 수소 원자는 동일한데 이제 할로젠, 클로라이드와 브로마이드가 서로 다르죠. 브로마이드의 원자 크기가 크기 때문에 수소 원자와 브로마이드 사이의 결합 길이가 더 깁니다. 즉 결합 해리 에너지가 더 작다. 그래서 HCl의 결합 해리 에너지가 더 크고요. 결합 길이로 인한 이제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B번도 똑같죠. 결합 길이로 인한 거. 산소 원자냐, 황원자냐. 황원자가 사이즈가 더 크기 때문에 CS 결합의 결합 세기가 더 약해요. 결합 에너지가 더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더 크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C번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의 결합, 이거니까 이제 결합 해리 에너지를 비교하는 건데, 이거는 결합 길이로 인한 거 물론 차이도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뭐 훨씬 더 확정적으로 결합 차수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는 이중결합, 단일결합이기 때문에 왼쪽 편에 결합의 결합 해리 에너지가 더 크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결합이 생성되는 거를 볼 건데, 요거는 앞쪽에서도 몇 번 나왔던 내용이긴 하죠. 우리가 이제 보통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를 형성할 때 그 내용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칭적 결합 형성은 하나씩 쉐어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양쪽 원자가 전자 하나씩을 제공하여 공유결합을 형성한다. 한쪽 머리 구분 화살표를 사용해서 홀전자 이동을 나타낸다. 뭐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원자의 전자 하나, 그리고 B라고 하는 원자의 전자 하나, 이거를 쉐어해서 결합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하나 제공해 주는 거고 하나 이렇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만난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 이게 만나면서 뭘 만드는 거예요? A와 B 사이에 결합을 만드는 거죠. 이 결합을 만드는 거다. 자, 결합이 생성되거나 끊어지는 모든 과정을 다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대칭적인 결합 형성이고요. 그 다음에 비대칭적인 결합 형성은 음전하를 띤 원자가 양전하를 띤 원자 쪽으로 전자성을 제공하여 결합을 형성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개념이 하나가 있죠. 뭐냐면 음전하를 띤 원자, 그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화학종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친액체라고 부르지. 친액체, 뉴클레오파일, 친액체. 양전하를 띄고 있는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화학종, 그걸 뭐라 불러요? 친전자체, 일렉트로파일이라고 부르지. 친액체, 친전자체. 이거는 앞으로 수도 없이 많이 나오게 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친액체, 친전자체가 무엇인지는 무조건 각인시켜놔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 친액체가 뭐고 친전자체가 뭐고 딱딱 부를 수 있게. 진짜 중요하니까. 음전하를 띤 원자, 음전하를 띄고 있다는 얘기는 전자가 풍부하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음전하를 띈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화학종, 친액체고,
양전하를 띄고 있는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화학 중 친전자체죠. 친액체에 있는 전자가 친전자체로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양쪽 머리 구분 화살표를 사용해서 전자쌍 이동을 나타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는 거죠. A라고 하는 원자가 전자쌍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B라고 하는 원자는 전자가 없어. 얘는 플러스 차지.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친액체가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친전자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원자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친액성 물질이 되고, 친전자성 물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전자쌍을 얘한테 제공해 주는 거야. 어쨌든 결합이 형성되려면 전자의 이동에서 두 개가 관찰이 돼야 돼요. 하나씩 공유를 하던, 결합이 형성될 때 하나씩 공유를 하던, 아니면 두 개를 제공해 주던, 결합이 형성되고 끊어지는 과정에서는 전자가 두 개씩 이동되는 게 관찰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똑같이 결합이 형성되는 거지. A가 전자를 누구한테 준 거니까? B한테 준 거니까. 이렇게 결합이 형성되는 거예요. 화살표를 빼놓은 거잖아. 이게 메커니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기화학 반응을 보면은 화살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화살표의 개념도 여러분이 정확히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헷갈렸었으면은 화학 반응을 온전히 표현한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화살표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우리가 많이 관찰하는 화살표는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리액션 어로우, 그냥 반응 화살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뭐냐면 화학 반응식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요. 반응물에서 생성물 쪽으로 반응이 진행됨을 의미한다. 반응물에서 생성물 쪽으로 반응이 진행됐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나중에도 몇 번 언급을 하겠지만 유기화학은 일반화학적인 그 화학식과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일반화학적으로 제공되는 화학식은 그 개의 평형이라든지 뭐 어느 쪽이 우세하게 진행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그 개의 전체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도를 가지게 되는 화학식이거든요. 일반화학적으로는. 근데 유기화학적인 이 화학식은 평형? 물론 그럴 수 있어. 평형한 게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걸 화살표로 표현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 유기화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반응물을 온전히 생성물로 잘 변환시키는 거. 그게 유기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컨셉이거든. 그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유기화학은 뭐 평형 관계에 있는 거, 뭐 가역 반응인 거, 이런 거를 표현하지 않는, 물론 정확히 말하면 표현을 해야겠지만, 그걸 표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거는, 약간의 이제 핑계일 수 있지만,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의 성격 자체가 반응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생성물로 변화를 시키는지 그 과정,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생략을 하고 정확히 표현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그 점 기억해 두시고, 자, 요게 이제 평형 관계에 있는 거를 나타낸 거죠. 이퀄리브리엄 어러라고 하는 거. 그래서 평형 상태 또는 가역적 반응 관계에 있는 화합물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 사용을 하는데, 이런 화살표를 써야 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당연히 있지. 근데 그때는 쓰는 게 더 맞긴 한데 간혹 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저도 강의를 하다 보면은 그냥 반응물의 생성물 쪽으로 있는 화살표 하나만 찍 긋고 반응 설명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유기화학은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화살표로 이런 게 나오면 이게 무슨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얘는 화살표가 두 개가 그려지는 거고 그게 양쪽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얘는 이퀄리브리엄 어로우다.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요거라. 화살표 하나에서 양쪽으로 이제 화살표 끝이 그려지는 거. 얘는 공면 구조를 나타내는 레저넌스 어로우예요. 그래서 앞쪽의 경우와 요 앞쪽에 이제 평형 이퀄리브리엄 어로우와 레저넌스 어로우는 조금 구분을 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간혹 화살표 헷갈려서 잘못 쓰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무조건 틀리는 거야. 틀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시드 어로우라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얘는 뭐냐면 반응물, 생성물 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화살표인 건 맞는데 실제로 진행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진행된 반응은 그냥 실선의 화살표를 나타내는 거지. 리액션 어로우를 표현하는 거니까 얘는 진행 가능성이 있는 반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화살표인 거예요. 자,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양쪽 머리 구분 화살표 전자쌍의 이동을 표현한다. 반응 메커니즘을 표현할 때 나타내는 그런 화살표인 거죠.
한쪽 머리 구분 화살표, 얘는 홀전자, 라디칼, 전자 하나의 이동을 표현할 때는 한쪽 머리 구분 화살표를 쓰게 됩니다. 만약에 전자쌍이 이동을 했는데 하나로 나타낸다든지 라디칼이 이동했는데 양쪽 머리로 나타낸다. 엄밀히 말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얘는 규정이거든. 그거 맞춰서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레트로신세식 어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역합성 화살표거든요. 제가 강의할 때 좀 많이 쓰는 화살표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 요거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얘는 기존에 우리가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표현을 했던 그 리액션 어로우 있죠. 그거의 반대적인 개념이야. 이쪽에 생성물이 와요. 그리고 여기에 반응물이 와요. 이 개념은 뭐냐면 이 생성물은 이 반응물로부터 합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야.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반응물에서 생성물 쪽으로의 변화를 나타내는 화살표가 아니라 생성물이 반응물로부터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화살표예요. 근데 강의할 때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 화살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는 개념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생성물이 어떠한 반응 물질들로부터 합성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역합성, 레트로신세시스라고 부르는 거. 역합성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역합성이라고 하는 건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이거 나중에 나오거든. 쉽게 말하면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제일 많이 다루는 거는 반응물 주고 반응 조건 주고 생성물이 무엇인지 찾는 거. 그게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은 컨셉을 바꿔요. 시험 문제도 바꾸긴 하는데 어떻게? 어떠한 생성물을 주고 그 생성물이 어떠한 반응 물질로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 반응 조건을 제시하라.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역합성인 거야. 그러니까 생성물을 반응물로 쪼개는 과정. 그게 역합성인 거예요. 반응물로부터 생성물을 표현하는 과정이 아니라 거꾸로 생성물을 반응물로 쪼개는 과정.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왜? 걔는 모든 유기화학적인 반응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거든. 쉽게 말해서 반응물 주고 조건 주고 생성물 찾는 거, 그거의 난이도가 10이라고 한다면 역으로 생성물 주고 어떤 반응 조건을 통해서 어떤 반응 물질들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지 찾는 거, 난이도 100이야.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 역합성이라고 하는 걸 하려면 정반응에 대한 거, 모든 작용기에 대한 반응을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서로 연결시켜야 돼요. 유기적으로. 그래서 유기화학이 어려운 거예요.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저한테도 유기화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역합성이 제일 어려워요. 저도 역합성이 제일 어려워요. 꽤 많은 유기화학 반응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역합성이 아직까지도 저도 어려워요. 저기 부분은 나중에 이제 13장인가에 아마 제가 따로 한 강을 챕터로 뺐는데 그 개념 잡는 게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부분에서 좀 충분히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이게 이제 화살표 개념이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의 이동을 표현할 거야. 제일 중요한 거, 메커니즘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전자의 이동이잖아. 그게 화살표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자, 전자의 이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화학 반응 시 전자는 항상 가장 풍부한 곳, 전자가 제일 풍부한 곳에서부터 부족한 곳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겠지. 근데 이 당연한 얘기를 생각하지 않고 반응을 이해하려고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전자는 가장 풍부한 곳에서 가장 부족한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거는 대전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반응을 이해할 때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반응을 잘 이해하려면 반응물 중에서 전자가 가장 풍부한 화학종, 얘가 뭐야? 친액체잖아. 그리고 전자가 가장 부족한 화학종, 그게 친전자체겠지.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화학종을 의미할 때를 친액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자가 가장 풍부한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거, 그게 전체적으로 친액체라고 부를 수 있는 화학종인 거고, 전자가 가장 부족한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화학종, 그게 친전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제일 풍부한 원자, 전자가 제일 부족한 원자를 일단 찾는 거야. 그게 유기화학 반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가장 첫 번째야. 그것만 하실 수 있으면 메커니즘 그리는 거는 진짜 제가 볼 때 파라롯한 거예요. 그것만 하실 수 있으면 돼. 원리잖아. 이게 원리의 대전제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친액체의 종류들, 친전자체의 종류들, 성격들 말씀드렸잖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주시고. 자, 그럼 실제로 이제 좀 볼 거예요. 자, 어떻게 끊어지는지. 이게 좀 색깔을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게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제일 잘 보이시더라고. 그래서 메커니즘의 화살표는 제가 다 빨간색으로, 가능하면 빨간색으로 표현할 겁니다. 자, 결합이 분해되는 거를 표현하는 건데, 일단 균일 분해, 호모라이트 클리비지 어떤 거였어? 균일하게 하나씩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이 Br2라고 하는 화학 중에서 전자가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결합을 끊을 거야. 그럼 어떻게 나타내면 돼? 하나씩 나타내면 돼. 이렇게. 결합에서 시작을 한 거야. 결합에서 시작을 해서 원자를 올렸다는 얘기는 결합에 존재하는 전자를 원자 쪽으로 이동시켰다는 의미인 거예요. 오케이? 해석되죠? 자, 그렇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두당량이 브로마이드 라디칼이 생성이 되는 거지. 맞죠? 물론 이제 여기에 세 쌍의 비공유 전자쌍은 존재하지만 그거는 표현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 반응에 관계없는 비공유 전자쌍을 표현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쨌든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가 이렇게 홀전자 형태로 이제 분할이 된 거죠. 얘는 펄옥사이드라고 하는 과산화물이에요. 퍼옥사이드, 과산화물. 이것도 나중에 많이 나오는데 얘도 똑같은 원리로 분해가 되는 거지. 여기에 전자 두 개 있잖아. 하나씩 산소 혼자 갖고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결합에 존재하고 있던 전자가 원자로 올라간 거죠. 그럼 얘는 뭐가 생성이 되는 거야? 두당량의 RO 라디칼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알콕시 라디칼이라고 부릅니다. 용어는 조금 알아두세요. 이렇게 부르는 거. 알콕시 라디칼이라고 불러요. 알콕시 라디칼. 왜냐면 R로라고 하는 걸 알콕시 화학종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알콕시 라디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건 앞쪽에서도 한번 나왔던 개념이니까 이해하시는데 문제 없으실 것 같고. 자, 그럼 두 번째. 이런 화학종이 있는데 얘가 뭐냐면 화합물 이름으로 NBS라고 불러요. 이거 뭐 나중에 나올 거예요. N-브로모 숙시니마이드라고 하는 화학종이에요. N-브로모 숙시니마이드. 자, 얘는 조금 자세히 보면은 이제 결합에 끊어지는 패턴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제일 많이 설명을 하는 거는 이쪽에 질소 원자와 브로마이드 사이의 결합이 균일 분해한다고 많이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요 NBS라고 하는 거로부터 Br 라디칼이라고 하는 화학종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보통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결합이 균일 분해가 되는 거야. 이거 똑같아요. 이렇게. 그럼 얘로부터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카본 여기에 질소 원자의 라디칼이 존재하겠지? 그 다음에 뭐가 존재하냐면 브로마이드의 라디칼이 만들어져요. NBS로부터 우리가 얻고자 하는 화학종은 이거를 얻고자 하는 거거든. 이걸 얻고자 할 때 이 NBS를 뭐 가열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외선 파장에 빛을 쬐어준다든지 그런 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Br 라디칼이라는 화학종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균일 분해되는 거고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AIBN이라고 불러요. 줄임말로 AIBN. 요게 되게 웃긴 게 AIBN을 기본서 수준에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은 교재가 되게 많거든요. AIBN은. 물론 설명하고 있는 교재도 있어. 굉장히 많이 쓰는 시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유기화, 고급 유기화학에서 되게 많이 쓰는 시약이에요. 근데 기본서에는 설명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또 문제로는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는 시약 중에 하나예요. 기본서에 없는데요? 해도 얘는 시험 문제에 나온다니까? 연습 문제 같은 데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 자, 얘는 동일한 원자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탄소 원자와 질소 원자 사이의 결합이 끊어져. 균일 분해돼서. 자, 근데 보세요. 여기 결합이 하나가 끊어졌지? 이렇게 탄소 원자 쪽으로 넘어가요. 여기도 이 탄소가 라디칼을 가지고 있는 화학종, 그걸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거든.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고, 그다음 여기도 하나가 이쪽에 질소 원자 쪽으로, 아니, 탄소 원자 쪽으로 넘어가요. 그럼 결합에 존재하고 있었던 전자 두 개 중에 지금 하나씩은 이동을 시켰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를 더 이동시켜야 되는데 그 나머지 하나는 질소 원자 쪽으로 넘어가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뭘 하냐면은 여기에서 질소 원자 위에 질소 사이의 결합 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넘어가요.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게 의미하는 게 일단 결합에 존재하고 있던 전자는 끊어졌어. 그쵸? 전자는 분리됐어. 하나는 여기 탄소로 넘어갔고 하나는
질소 원자와 질소 원자 사이 결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가 쓰인 거야. 파이 결합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도 하나가 더 온 거지. 그래서 여기에 전자 두 개가 만났잖아. 그래서 여기 만난 전자는 뭘 만드는 거야? 질소 원자와 질소 원자 사이에 추가적인 파이 결합을 형성하는 거야. 오케이? 얘는 원자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화살표의 시작이 결합일 수도 있고 원자일 수도 있어요. 결합일 수도 있고 원자일 수도 있어. 그러면 결합에서 시작을 했다는 얘기는 그 결합이 끊어지는 거거든, 궁극적으로. 결합이 끊어지면서 그 결합에 존재하고 있었던 전자가 원자로 화살표가 끝난다. 이런 식으로. 탄소 원자 쪽으로 넘어간다. 그럼 원자 위에 전자가 놓여지는 거야. 홀전자가 됐던 전자 쌍이 됐던. 오케이? 이런 식으로 결합이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결합을 만드는 거야. 그 결합이 이동하는 거겠지? 여기 결합을 형성하고 있던 전자가 일로 이동을 하면서 결합을 새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합이 이동되는 형태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원자에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원자에서 시작을 해서 결합 위로 올라가면은 그 원자로부터 결합이 만들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뒤쪽에서 몇 번 또 나올 거니까 그 개념 좀 잡아주시면 되고, 자, 이게 이렇게 잘 끊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부분 있죠. 여기. 이게 뭐가 되는 거죠? N2가 되는 거야. N2 가스. 유기화학 반응에서 많은 이탈기가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좋은 이탈기가 질소 가스예요. N2 가스. 이게 제일 좋은 이탈기야. N2 가스. 이게 만들어져요. 이게 분자식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삼중결합에 전자쌍 하나씩. 이게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질소가스를 얻기 위해서 이거 반응을 한 게 아니라 뭘 얻기 위해서? 이쪽의 화학종. 자, 이쪽에 CN이죠. 그리고 여기 라디칼. 이게 굉장히 많이 쓰는 화학종인 거야. 탄소 라디칼. 탄소 라디칼 화학종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요렇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 이게 문제가 나오면 이거를 만들어내는 건 거야. 이게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뭔가의 반응이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 자, 지금까지 이제 균일분해였어요. 제일 많이 관찰되는 균일분해 패턴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불균일분해. 얘는 서로 다른 원자들 사이에 전자쌍이 이동하는 거지, 이번에는. 전자쌍이 어느 한 원자 쪽으로. 맞잖아요? 자, 탄소 원자 브로마이드. 뭐가 전기분수가 더 커? 브로마이드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쌍이 어디로 이동해? 질소, 브로마이드, 원자 쪽으로 이동한다고. 브로마이드 원자 쪽으로. 자, 그렇게 되면 뭐가 생성되는 거야? 여기는 전자를 하나 원래 가지고 있어야 중성되는데 뺏겼잖아, 다. 그러니까 얘는 양이온 성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가 되겠어? 브로마이드에 전자쌍으로 4쌍이 존재하는 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 화학종이 만들어지죠. 근데 여기서 실제로 화학적으로 중요한 화학종은 얘예요. 얘가 뭐라고 부르니까? 얘가 탄소 양이온이라고 부르는 중간체거든.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화학종이에요. 그래서 탄소 양이온이라고 부르는 화학종을 만들어낼 때의 전자이동은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재미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요거도 먹는 지름길이긴 한데, 이게 어느 순간 요 이제 개념들이 쌓이면 나중에 반응을 딱 봤을 때 이렇게 이동을 했지, 이렇게 이동했지 보인단 말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끊어지냐면, 자, 원자만 보면 돼요. 지금 보시면 산소 원자가 수소 원자 2개가 그러면서 지금 플러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거든. 혁수차를 가지고 있거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 결합에 놓여있는 전자가 이거 플러스니까 일로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원자만 보면 돼. 그 원자의 차지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고 원자의 전기 음성도만 보면 돼. 뭐가 더 커? 산소 원자가 전기 음성도 크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이동하냐면 얘가 똑같이 이렇게. 그럼 얘는 이쪽은 똑같죠, 패턴이. 자,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 거지? 물이 되는 거지. 산소 원자에 수소 2개가 결합이 되면서 전자쌍 2쌍.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OH라고 하는 알코올에서 많이 관찰이 되는 이제 반응 메커니즘이에요. 요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탄소 양이온 중간체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자, 똑같죠? 똑같아. OH인공. 얘는 이제 O-알킬기니까 얘는 에터에서의 이제 변화인데, 에터라는 작용기에서 관찰되는 변화인데, 똑같아요.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쌍이 산소 원자 쪽으로. 그러면 이쪽에 탄소 양이온 생성이 되겠죠. 앞쪽에 그랬잖아, 바로. 그 다음에 CH3OH라고 하는 알코올, 메탄올이 생성이 되는 거죠. 두 화학종이. 그래서 그거는 표현하지 않을 거니까, 각자 그려봐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무슨 결합이 끊어진 거죠? 시그마 결합이 끊어졌거든? 시그마 결합이. 자, 이제 파이 결합이 끊어지는 거. 파이 결합이 끊어지는 거. 자, 얘는 뭐와 조금 많이 관련이 되어 있냐면 공명구조를 그린 것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공명구조를 그리는 거. 자, 파이 결합을 끊어낼 거야. 시그마 결합보다 파이 결합이 끊어지기가 더 쉬워요. 파이 결합의 결합 헤리네즈가 더 작기 때문에. 자, 그러면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에 전기음수도 뭐가 더 큽니까? 산소가 더 크죠.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지금 파이 결합의 파이 전자는 뭘로 이동한다? 결합이 끊어지면서. 결합에서 시작을 하겠지. 당연히 결합이 끊어지니까 산소 원자 쪽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R1에 이쪽에 산소 원자, 그다음에 얘는 R2가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 탄소는 지금 결합을 4개 가지고 있었던 4가였는데 몇 가로 바뀌었어요? 3가로 바뀌었거든. 그래서 차지가 플러스 1의 형식 전화가 생성이 되고, 여기 산소 원자는 이 구조상에서 전자쌍 2개를 가지고 있었죠? 전자쌍 2개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이동을 했잖아. 그래서 전자쌍이 여기로 하나가 더 놓여요. 그럼 여기 차지 뭐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되지. 보통 이제 카본이와 화물의 공명 구조로 표현할 때 이제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떻게? 이렇게 양쪽 머리 화살표해주고 이렇게 대거를 묶어주는 거. 자, 그래서 여기를 카본일 탄소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친전자성 성격이 큰 탄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친액체가 여기로 공격하는 거예요. 전자가 부족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원자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파이 결합이 끊어지는 걸 표현할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똑같아요. 이렇게 이동하겠지? 자, 그럼 여기에 제가 하나 질문. 여기 산소 원자에, 여기 황원자죠. 황원자에는 전자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자쌍 한 쌍이 놓여 있습니다. 얘는 한 쌍이 놓여 있어요. 그래야 원자과 전자 개수가 맞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얘도 끊어지게 되면은 설폰 원자의 R1, R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O, 얘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자쌍이 하나가 존재하면서 플러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당연히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는 이 황원자, 원자과 전자가 중성 상태에서 6개잖아요. 근데 몇 개인 거야?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당연히 플러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죠. 전자쌍 하나 놓여있는 구조입니다. 황원자의 전자쌍을 그리는 걸 제일 어려워하세요. 또 원자과 전자 개수만 맞춰주면 돼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탄소 질소. 뭘로 이동하겠어요? 질소 원자 쪽으로 당연히 이동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C, N 이렇게 되고 전자쌍이 1로 놓여지게 되니까 차지가 분리가 되겠죠. 얘는 뭐? 플러스 1의 차지, 얘는 마이너스 1의 차지. 자,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지금까지 이제 결합이 끊어지는 걸 봤고, 이제 결합이 생성되는 걸 봅시다. 결합이 형성되는 거. 자, 앞쪽에 나왔던 거잖아. 그쵸? 양쪽이 전자 하나씩을 공유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명구조가 아니라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과정인 거죠. 자, 여기가 하나 전자 제공하고, 여기도 하나 제공하고. 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X2라고 하는 분자를 형성하는 거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분자 구조가 조금 특이한데 지금 탄소 쪽에, 여기 탄소잖아. 탄소 쪽에 라디칼인 거잖아. 그럼 똑같아. 원리는 전자 하나 제공하고 여기도 전자 제공하면서 여기 탄소와 여기 탄소가 결합을 형성하는 거지. 자, 몇 가지 구조들은 그냥 약간 실제 존재하는 구조라기보다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구조들도 있어요. 뭐 이런 구조들 같은 경우. 그냥
이거 실제 존재하는 구조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존재하지 않는 구조일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이 전자의 이동을 지금 나타내는 거, 그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럼 얘는 여기 탄소와 여기 탄소가 연결이 되는 거거든. 이렇게 오한항 타입으로. 이 결합이 지금 생성이 된 거잖아. 이 결합이. 그쵸? 이 과정을 통해서. 자, 그래서 여기는 N이 되겠죠.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물 쪽에서의 전자 이동을 통해서 생성물 쪽에서 어떤 결합이 나타나는지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게 메커니즘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두 화학종이야. 근데 홀전자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하가 존재하는 형태들이네. 그러면 뭘 제일 먼저 하셔야 된다고? 뭐가 전자가 제일 풍부한지, 뭐가 제일 전자가 부족한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와 플러스라고 하는 화학종으로 확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얘가 뭐겠어요? 얘가 친액체겠지? 얘는 뭐겠어? 친전자체겠지. 맞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친액체에 존재하는 전자쌍이 친전자체로 이동을 하는 거죠.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쌍이 일로 이동을 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브로마이드가 생성돼. 앞쪽에 끊어지는 게 어떻게 끊어졌지? 이렇게 끊어졌잖아. 그래서 이게 생성이 됐던 거잖아. 이번엔 반대로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을 표현한 거예요. 오케이? 자, 전혀 어렵지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뭐 실제 존재하긴 사실 어려운 구조인데 가상의 구조로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얘가 이렇게 제공한다고. 그러면 앞쪽 표현과 똑같은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지. N이 되고 R이 되고 이 결합이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생성물의 구조는 앞쪽에 하나씩 공유하는 것과 똑같지만 어떻게 결합이 생성됐는지는 서로 다른 거죠. 자, 그 점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뭔가 좀 특이하네? 파이 결합이 존재하네? 파이 결합이 존재하는 파이 전자. 친액체 부분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친액체였어요. 맞죠? 파이 결합의 파이 전자는 친액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자입니다. 보통 시그마 결합에 존재하는 전자는 친액성 성격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붕소나 알루미늄이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 원자, 그거 빼고는 보통의 시그마 결합에 존재하는 전자는 친액성 성격을 가지고 공격하기가 어려운데 파이 결합의 파이 전자는 친액성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친액체 성격으로 봐요. 얘 친액체라고, 얘가 친액체라고. 그럼 얘가 전자가 부족한 거잖아. 그쵸? 전자가 부족한 화학종이잖아. 친전자체 성격. 그럼 어떻게 한다? 전자가 풍부한 데서 이동을 한다.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쌍이 있잖아. 파이 결합의 파이 전자가. 얘가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가 여기 탄소가 아니라 보통 여기 탄소를 거쳐서 연결이 된 거죠. 물론 여기를 거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지금은 여기 전자가 이쪽 편 탄소 원자를 거쳐서.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결합을 만드는 주체는 뭐예요? 결합은 누가 만들지? 원자와 원자가 만들어요. 맞죠? 결합은 원자와 원자가 만드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결합에 존재하고 있는, 파이 결합에 존재하고 있는 파이 전자잖아. 그럼 결합에 존재하고 있는 전자가 이동을 했어. 맞잖아요? 그쵸? 그럼 결합과 결합이 연결이 될 수 있나요? 그렇게는 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동했다는 얘기는, 전자쌍이 이동했다는 얘기는 그게 결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쉽게 말해서. 그럼 결합이 만들어져. 그럼 여기 파이 결합이 이쪽이 결합 쪽으로 이동을 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근데 간단한 거야. 결합을 만드는 주체가 누구라고? 원자라고. 원자와 원자가 결합을 만든다고. 그러면 파이 결합이 이동을 했지만 이 파이 결합을 형성하고 있었던 원자들이 있을 거잖아. 이쪽은 여기 탄소 원자, 여기도 탄소 원자겠죠? 여기는 이쪽 탄소 원자 쪽에서 전자를 제공해 줬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결합의 주체는 원자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N이 되고 여기 R이 되는 건 똑같죠. 여기 메틀기가 되는데 이번엔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자 보세요. 여기 말단이 CH2거든. 여기가 CH2인 건 맞지? 그럼 여기 차지가 뭐가 되는 거지? 플러스가 되는 거지. 이 분자 전체의 차지가 플러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트 차지가.
그럼 전자쌍이 이동을 하는데 어떠한 전하의 변화가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플러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위치가 이동을 한 거지. 이쪽이 말단의 탄소 원자 쪽으로. 여기가 결합 4개를 가지고 있었던 상태에서 결합 3개를 가지고 있는 삼가 상태로 변화가 됐으니까 원자과 전자가 3개가 되고 그래서 플러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세요. 원리를.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 결합이 만들어지는 거. 얘는 앞쪽에 파이 결합이 끊어졌던 거 있죠. 그거와 정반대예요. 자, 얘가 전자가 제일 풍부하잖아. 물론 전자쌍, 두 쌍은 생략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거 한 쌍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두 쌍이 생략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를 어디로 내리는 거야? 결합 위로 올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결합 위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가 이쪽 탄소 원자 쪽으로 전달이 되는 건데 이쪽에 전달이 되면서 뭐를 만들게 되는 거지? 결합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가 생성된 거야? 얘가 생성된 거야, 얘가. 추가적인 파이 결합이. 앞쪽에 파이 결합이 끊어지는 과정으로 만들어졌던 생성물이잖아요, 얘가. 그러면 반대 과정인 거죠. 그래서 파이 결합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네, 똑같아요. 이렇게 내리면 돼요. 똑같이 한번 구조 그려보시고. 이거 앞쪽에 파이 결합 끊어지는 거에 있어서 생성물이 반응물이죠. 파이 결합이 끊어지는 거를 표현했던 거에 반응물이 여기서 생성물이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이해되셨죠? 이거는 앞쪽에 레드노스 스트럭처, 공명 구조를 그릴 때도 몇 번 나왔던 전자 이동 패턴이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반응이 일어나는 거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자가 풍부한 화학종과 부족한 화학종을 찾아야 돼요. 마이너스인 거는 여기 존재하는? 그럼 얘가 뭐겠어요? 친핵체. 그러면 친핵체가 친핵체로 공격해? 그런 경우는 없어요. 친핵체는 뭘 공격해? 친전자체를 공격해. 아, 그럼 얘가 친전자체이겠구나. 오케이? 만약에 둘 다 친핵체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제공이 되어 있어. 그럼 걔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둘 다 친전자체 성격을 가지고 있는 화학종이 제시가 되어 있어. 그럼 걔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하나는 친핵체 성격, 하나는 친전자체 성격. 얘가 친핵체 성격이니까 얘가 뭐겠어요? 친전자체 성격이겠지? 그럼 여기 화학 중에서 전자가 제일 부족한, 친전자체라고 하는 건 전자가 부족한 성격이잖아. 전자가 제일 부족한 게 어디예요? 여기 탄소거든. 왜? 브로마이드에 의해서 전자가 많이 땡겨져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 탄소가 전자가 제일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전자가 제일 풍부한 데서 부족한 데로 공격을 한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 탄소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수소원자 2개가 생략돼 있죠. CH가 2개가 생략돼 있어. 사가였어. 그런데 이쪽에서 산소원자가 전자쌍을 가지고 나 쪽으로 밀고 들어오네? 그럼 순간적으로 결합이 5개가 만들어지겠지. 그럼 탄소는 5개의 결합을 만들 수 있어요? 없잖아. 사가원자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를 끊어내야 돼. 그러면 제일 끊어지기 쉬운 결합은 뭐냐면 탄소, 수소가 아닌 결합들. 그게 끊어지기 제일 쉬워요. 제일 끊어지기 쉬운 건 파이 결합이고 그 다음에 탄소 원자와 다른 헤테로 원자 사이 결합이 끊어지기 쉽습니다. 탄소 원자 브로마이드 사이 결합. 그래서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가 결합에 존재하는 전자가 브로마이드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앞쪽에 이거 불균의 분해에서 관찰이 됐던 내용이고 얘는 친핵체가 친전자체로 공격하는 그래서 연이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 번만 이렇게 표현했는데 연이어서 일어나는 반응을 표현한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는 거고 얘는 지금 둘 다 중성인데 질소 친핵체 보세요. 질소 친핵체. 앞쪽에 질소 친핵체. 얘 있거든? 얘 암모니아예요. 질소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의 반응성은 꽤 큽니다. 그래서 얘가 친핵체예요. 얘가 뭐겠어? 친전자체겠지. 똑같이 브로마이드에서 전자가 땡겨진 여기 탄소. 여기가 친전자성 탄소 원자. 공격을 받는 탄소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럼 똑같이 여기 탄소 지금 사가예요. 근데 밀고 들어왔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 쪽에서 하나의 결합을 끊어내야 된다고. 어떤 결합? 이렇게 끊어낸다고. 자, 그러면 얘는 생성물의 구조를 보면은 질소 원자에 수소 3개가 결합되어 있었던 상태이고, 그쵸? 얘가 뭘 공격한 거야? 질소 원자가 탄소를 공격한 거잖아.
그리고 여기 탄소는 수소 3개. 얘는 전하의 변화가 없죠. 결합 4개였던 게 결합 4개로 다시 변화가 된 거니까. 결합 4개였던 게 결합 4개로. 브로마이드 하나 끊어내면서. 여기는 플러스 1의 차지를 가지죠. 그리고 뭐가 생성되지? 브로마이드가 전자쌍을 가지고 떨어졌잖아. 그래서 뭐? 마이너스가 생성이 되죠. 얘 중성이고 얘 중성이잖아 지금. 차지가 없잖아요. 그럼 생성물도 둘 다 전체 네트 차지는 중성이어야 돼. 얘가 플러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지만 얘가 마이너스의 차지를 가지니까 전체 네트 차지는 제로가 되죠. 그래서 전하의 보존 법칙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얘 뭘까요? 얘. 질소가 마이너스? 이거 아마이드 음이온이라고 얘기를 했죠? 굉장히 전자가 풍부하면서 반응성이 큰 화학중이에요. 그래서 얘가 친핵체 역할을 하는데 실제 여기서는 친핵체 역할보다는 염기적인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이 또 다른 반응종을 보면은 전자가 부족한 원자가 얘거든. 여기서 탄소 결합들은 특별히 전자가 먼저 부족한 성격이 없고, 그나마 전자가 부족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수소 원자예요. 이쪽에 탄소, sp 혼성 탄소니까 이쪽 편에서 전자를 좀 당기면서 여기 수소가 델타 플러스 성격이 꽤 있어요. 여기 수소 원자의 pK 값이 몇이냐면은 25거든. 그래서 수소로 공격하는 거잖아. 수소. 산성 수소 원자로 공격하는 거잖아. 그러면 전자성을 가지고 어떤 전자를 제공해주는 화학종이 그 공격을 하는 대상이 수소 원자다. 그럼 걔는 친핵체라고 부르기보다는 염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서는 염기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거는 일단 비공유 전자쌍 이동하는 거를 보는 거니까 얘가 여기를 공격하는 거지. 그럼 수소 원자는 결합이 몇 개만 가능하죠? 하나만 가능하잖아. 기존에 결합 하나 하고 있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끊어내야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지금 NH2에 여기가 질소 원자에 여기 비원자쌍 2개가 존재하거든. 마이너스 차지니까. 그럼 한 쌍 존재하고 얘가 뭘 공격한 거야? 수소로 공격한 거지.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 거지? 탄소가. 탄소에 R이 되는데 얘기 뭐가 존재해? 전자쌍이 존재하잖아. 그래서 얘가 뭐가 되죠? 얘가 마이너스 1의 차지를 가져요. 이게 전형적인 무슨 반응? 산염기 반응이에요. 왜? 얘가 산으로 쓰인 거예요. 산염기 반응. 얘 루이스 베이스. 예. 근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뭐 양성자를 제공해 준 거니까 얘가 브랜스테드 로우리 법칙에 따르는 산인 거고 얘가 브랜스테드 로우리 법칙에 따르는 염기인 거죠. 염기고 산이에요. 그러면 저 염기가 산성 수소 원자를 받아서 생성된 화학종. 걔가 뭐예요? 짝쌍. 컨주게이티드 엑시드라고 부르는 짝쌍. 그러면 산이 H를 염기 쪽으로 제공해주고 생성된 화학종. 걔가 뭐예요? 짝염기. 이게 전형적인 브랜스테드 로우리에 따르는 산염기 반응인 거죠. 양성자 이동 반응. 자, 이렇게. 자. 제가 지금까지 어떤 원칙, 앞쪽에서 대전자라고 했던 원칙이 있죠. 거기서 깨는 규칙이 있었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 규칙에 맞게끔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여기도 H-네? 이거 염기적인 화학종이에요. 얘도. 왜? 여기서 가장 전자가 부족한 원자가 여기 수소 원자니까. 그래서 얘도 산이로 쓰이는 거고 그 말은 얘가 염기로 쓰인다는 얘기죠. 그래도 얘 산염기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기 그 수소 원자의 전자쌍이 여기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럼 H2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얘는 뭐가 되죠? OR의 마이너스. 자, 얘는 나중에 알코올에서 많이 나와요. 알코올에 이제 요걸 제가 영혼의 단짝이라고 표현하는데 소듐 하이드라이드라고 부르는 화학종인데 물론 저기는 이제 음이온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보통 저기에 카운터파트 양이온으로 소듐 Na 플러스가 붙어 있어요. 이거죠. 소듐 하이드라이드라고 부르는데 얘는 알코올에서 가장 많이 쓰는 대표적인 염기 화학종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얘가 뭐니까? 알콕사이드라고 부르는 화학종이거든. 자, 이렇게 이제 전자의 이동이 일어난다.
자, 다음 볼까요? 앞쪽에 이거 한번 나왔던 이제 카보니 화합물이잖아요. 카보니 화합물 앞쪽에 공명구조 한번 그렸었죠. 물론 이제 파이 결합이 끊어지는 형태로 전자 이동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공명구조와 좀 관련이 깊은 전자 이동이라고. 여기 탄소가 플러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었잖아.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산소 원자가 탄소 원자 쪽으로부터 전자를 많이 땡기니까 여기 탄소가 델타 플러스 성격이 큽니다. 그 말인즉슨 이 카보닐탄소 원자가 친전자체 역할을 한다는 거지. 물론 여기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친핵체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떡한다? 전자가 제일 풍부한데도 전자가 제일 부족한 걸 공격한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 탄소 원자 입장에서는 결합이 4개였잖아.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결합 하나 끊어내야 돼. 근데 제일 끊어지기 쉬운 결합이 뭐라고? 파이 결합이라고. 그럼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가 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됐냐면 R1이고 여기 R2가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 탄소 쪽으로 뭐가 공격한 거야? OH가 공격한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탄소가 원래 파이 결합, 탄소, 산소 사이에 파이 결합이었는데 시그마 결합만 남고 산소 원자 쪽으로 전자쌍을 하나 넘기면서 마이너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뒤쪽에서 다 나오는 반응들이에요. 그거를 미리 한번 이 전체적인 대전제상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얘는 여기가 플러스야. 근데 여기는 산소 원자가 플러스긴 하지만 산소 원자로 공격할 수는 없고 그 산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 원자로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쪽에 수소 원자의 델타 플러스 성격이 제일 커요. 전자가 제일 부족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뭘로 쓰이는 거냐면 산으로 쓰여요. 수소를 제공해 주니까. 여기서 얘가 전자가 부족한 성격이니까 산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쌍의 공격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핵체, 친전자체적인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 얘가 친전자체가 되는 거거든. 얘가 친핵성 성격이 되겠죠. 그럼 친핵성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쌍을 가지고 공격하는 화학종이야. 자, 근데 앞쪽에 카보니 화합물은 친전자체로서 여기가 공격을 받았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대부분의 경우 친핵체로부터 여기 공격을 받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 친전자체 성격의 화학종, 즉 산으로 쓰이는 화학종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 반응하려면 얘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 이번에는 친핵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친전자체 역할이 아니라 친핵체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친핵체라는 얘기는 전자쌍을 가지고 공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원자가 산소 원자밖에 없으니까 이 산소 원자 쪽에서 수소 원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소는 결합이 하나만 가능하니까 전자쌍을 산소 원자 쪽으로 넘겨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수소 원자가 결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자쌍 한 쌍이 원래 두 쌍이었으니까 한 쌍이 남아있으면서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고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차지였던 산소 원자의 플러스 차지가 이번에는 여기 카보니 화합물 쪽에 카보니 산소 원자 쪽으로 전달이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변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건 앞쪽에서도 한번 나왔던 형태인데 여기가 전자가 제일 풍부하죠. 여기는 원래 CO 결합이잖아. CO 결합은 우리가 보통 카보닐 이중 결합, CO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을 때 카보닐 결합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는 다시 내려오려고 하는 성격이 커요.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그럼 여기 탄소 원자 입장에서는 결합이 4개만 가능한 거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결합이 4개였는데 파이 결합이 만들어지면 결합이 5개가 되잖아. 그럼 끊어지기 제일 쉬운 결합, 얘를 끊어낸다고. 여기는 앞쪽에서도 이제 몇 번 나왔던 이런 형태죠. 공격을 받아도 되고, 공격을 받아도 여기서처럼 파이 결합을 만들게 될 때. 그러니까 탄소 원자 쪽에 추가적인 결합이 만들어지면은 기존의 결합들 중에 하나를 끊어낸다. 근데 끊어지기 제일 쉬운 결합. 보통 탄소 원자와 할로젠 원자 사이 결합이 제일 끊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 결합을 제일 먼저 끊어내는 거죠. 자, 여기도 전자쌍 마이너스. 얘가 친핵체 성격이잖아요. 그럼 친전자체 성격은 여기 카보닐 탄소가 되겠죠. 공격을 하고, 그럼 결합이 4개였는데 공격을 또 받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끊어낸다고 이렇게. 자, 몇 번 하다 보면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게 좀 보이실 거예요. 자, 이쪽 편으로 이런 형태로 이제 변화가 되겠죠. 자,
권력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볼까요? 파이결합. 파이결합은 무슨 성격? 친핵체적인 성격. 오케이? 그럼 얘가 친핵체구나. 그럼 여기에서 친전자체 성격이 되겠구나. 근데, 물론 이제 수소원자를 공격하니까 산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죠. 어쨌든, 여기 수소원자의 델타 플러스 성격이 제일 크니까, 여기가 전자가 제일 부족한 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파이결합의 파이 전자가 끊어지면서, 여기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실제 이건 알켄 화학 중이잖아요. 알켄 화학 중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탄소 쪽에서 수소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편으로 이제 양이온 성격이 만들어질 때 더 안정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 내용이고, 어쨌든지 간에 탄소 원자 쪽, 결합에,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렸지, 결합에 존재하고 있었던 전자가 이동을 하더라도 원자 쪽을 거쳐서 이동을 한다. 왜? 결합을 만드는 주체는 원자니까. 원자가 수소를 공격한 거죠. 그래서 플러스 차지가 1로. 왜? 여기는 CH 결합 하나 존재하거든. 원래 존재했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4가가 된 거고, 여기 3가가 되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가 생성되지? Br이 전자쌍을 가지고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전체는 몇? 네트 차지는 제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여기도 파이 결합이잖아요. 똑같은 형태죠. 파이 전자의 파이 결합의 파이 전자가 끊어지면서 여기를 공격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쪽도 이쪽 편 탄소 쪽에서 결합을 형성합니다. 탄소가 되고 여기 탄소예요. 이거 지금 생략한 거고 여기 수소가 원래 하나 결합되어 있었고 지금 이 결합을 통해서 여기에 수소가 결합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 탄소가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게 되죠. 자, 그리고 Br-. 자, 여기서 여러분이 갑자기 멘붕이 올 수 있거든. 자, 왜? 지금 원자로 다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탄소 원자 빼버렸네? 골격 구조로 표현한 거잖아요. 와, 뭐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골격 구조는 정확히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메커니즘 그릴 때는 거의 대부분 골격 구조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더 깔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골격 구조 형태로 표현하는 것도 알아주셔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죠. 얘 벤젠이라고 하는 화학종이거든. 자, 보세요. 여기에 파이 결합의 파이 전자가 친핵체로 작용해서 공격하고 이렇게 똑같은 형태들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중결합 그대로 존재하고 여기 지금 수소, CH 결합들 다 하나씩 존재하는 거야. 원래 존재했었던 거야. 그쵸? 헷갈리면 그리세요. 헷갈리면 그리시고 여기 쪽에서 만약에 수소가 추가적으로 결합이 됐어요. 이 전자 이동을 통해서 이 결합이 형성이 됐어. 그러면 차지가 어디로 생겨? 여기로 생기죠. 그리고 뭐가 생성돼? Br- 이탈기로 떨어진 거니까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제가 앞쪽에 파이 결합에 존재하는 파이 전자는 친핵 성도가 있다. 오케이? 그럼 받아들여 주실 수 있지. 근데 제가 앞쪽에서 말한 것 중에 시그마 결합에 존재하는 전자는 친핵 성도가 거의 없다 라고 말했어요. 그건 맞거든? 근데 한 가지 외인 경우를 줬어요. 뭐? 붕소 원자나 알루미늄 원자가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즉 삭가가 된다는 얘기거든?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소 원자와 결합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시그마 결합만큼은 친핵 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야. 얘는 친핵 성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결합에 존재하는 전자,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가 어느 원자를 거쳐서 이동을 하는 거냐면 수소 원자를 거쳐서 이동하는 거야. 여기도 결합에 존재하는 거잖아. 결합에 존재하는 전자가 이동을 할 때는 어느 특정한 원자를 거쳐서 이동해요. 반드시. 그래야 원자 사이의 결합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럼 수소 원자를 거쳐서 얘를 공격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끊어내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은 BH3개가 돼요. 중성 상태로 바뀌거든. 여기 결합 끊어진 거니까 BH3 중성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쪽 카보닐 쪽에서 보면은 자, 보시면 R1
R2가 됐고 여기에 파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O-가 됐죠. 그리고 이쪽 편으로 이제 수소가 가서 붙었죠. 이 결합을 통해서 뭐가 가서 붙었어? 수소가 가서 붙었죠. 그래서 전체 여기는 마이너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붕소가 이거 네트 차지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 마이너스 1이 어디로 갔어? 산소 원자 쪽으로 간 거죠. 자,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시그마 결합에 존재하는 전자가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유일하게 이 케이스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붕소 대신에 알루미늄이 돼도 돼요. 이거랑 똑같은 성격이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요것도 이동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결합도 똑같이 이렇게. 친전자체 성격의 원자를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케이스. 얘는 중심 원자가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꽤 많죠. 꽤 많은데 이게 거의 뒤쪽에 나오는 반응들을 좀 많이 요약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반응들만 좀 표현해 놓은 거고 이것만 정확히 그리실 수 있으면 여기도 하루 정도는 투자해 주셔야 되는데 하루 정도는. 제가 유기화학 공부에 대해서 좀 시간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부분들, 골격구조 정확히 그리는 거, 그리고 화학식이 제시가 됐을 때 그 분자구조 그리는 거, 그것들은 제가 하루 정도는 좀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 얘도 하루 정도는 투자해 주셔야 돼. 자, 얘도 여기 결합에 존재하는 전자가 이동하는 건데 얘는 여기에 전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건 아니에요. 앞쪽 편과 달라. 얘는 여기에 결합이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 중심 원자가 마이너스면서 이쪽에 전자가 좀 풍부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 건데 얘는 달라요. 여기 결합은 원래 그냥 중성이야. 근데 얘가 전자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전자를 땡기는 거야. 일로 와 이렇게 땡기는 거야. 여기는 내가 풍부하니까 줄게. 이런 개념이라고 본다면 얘는 여기는 진짜 중성이야. 탄소 결합하니까 뭐 전자가 풍부하겠어요. 근데 얘가 너무 전자가 부족한. 그래서 이쪽의 결합으로부터 전자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지. 일로 와 이렇게. 자, 근데 성격이 좀 달라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쌍 있잖아요. 걔가 뭐를 거쳐서 이쪽에 R 탄소 쪽을 거쳐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게 탄소 양이온의 자료옮김이라고 부르는 형태인데 자, 그러면 이쪽 탄소가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가 지금 여기 결합이 끊어졌잖아. 그리고 끊어지면서 이렇게 이동을 한 거야. 그리고 양이온 성격이 일로 이동했죠. 그래서 탄소 양이온이 원래 이쪽 편 탄소 원자에 있었는데 어디로 이동한 거야? 여기로.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탄소 양이온의 자료옮김 반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자, 홀전자가 이동하는 거. 라디칼 반응에서 많이 관찰이 되는 형태죠. 홀전자가 이동하는 거. 자, 보세요. 얘는 하나야. 지금까지는 다 두 개가 이동했어. 그쵸? 두 개가 다 이동했어. 결합에 존재하고 있었던 전자들, 전자쌍 형태들, 원자에 존재하는 비공유 전자쌍 형태들, 전자쌍으로 이동했단 말이야. 근데 얘는 홀전자야. 홀전자. 자, 그리고 홀전자는 얘가 안정화가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뭐죠? 전자 하나를 더 받는 거거든? 그쵸? 전자 하나를 더 받는 거야.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떡하냐면, 자, 여기 전자 하나가 있지? 그럼 얘가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 공격할 수 있는 원자를 찾아보니까, 여기 수소원자라고 하는 게 있네? 그럼 얘가 수소원자 쪽, 여기 결합 있죠? 여기 결합을 끊어내는 쪽으로 반응을 설계하는 거야. 자, 내가 하나 줄게. 그럼 여기 결합에 존재하고 있던 전자 중에 하나를 일로 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결합을 형성하는 거야. X와 수소원자 사이. 그럼 여기 쪽에서 하나는 일로 탄소로 넘어가는 거죠. 라디칼의 이제 반응 메커니즘 조금 더 그래서 복잡하긴 한데, 자, 보시면 X와 H 사이의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CH3인데 여기 쪽으로 전자 쌍이 하나가 놓이는 거예요. 이렇게 놓여지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이렇게 그리는 메커니즘은 제가 앞쪽에 대전자라고 했던 거에서 위배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화살표는 이렇게 그리는 게 맞는데 순서가 잘못됐어. 왜? 자, 제가 했던 대전제, 전자가 제일 풍부한 데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시작을 했지? 그러면 저 라디칼이라고 하는 화학종은 전자가 부족한 화학종일까요? 전자가 풍부한 화학종일까?
아니지. 여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얘가 전자가 풍부한 화학종이라고 하는 가정하에 전자를 이동시킨 거잖아요. 그쵸? 전자를 이동하는 첫 번째 지점은 전자가 제일 풍부한 데니까. 근데 얘는 전자가 풍부한 원자가 아니에요. 중성 상태이기도 하고, 특히나 쟤는 옥텟에 만족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전자가 부족한 상태야. 근데 여기서 시작을 했단 말이지. 근데 거의 대부분 메커니즘을 볼 때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근데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 뭐 예외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그러니까 라디칼이라고 하는 화학종은 워낙 불안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화가 되려고 하는 요인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찾다 보니까 이쪽 편에 수소원자, 이 결합에 놓여있는 전자 밖에 없는 거야. 뺏을 수 있는 전자가. 그래서 이쪽에 수소원자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전자가 풍부한 화학종이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둘 다 중성, 비극성 형태라고 보거든. 비극성이니까. 그러니까 비극성 형태니까 뭐가 전자가 더 풍부하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거야. 이해되셨어요? 앞쪽은 전자가 풍부한 거, 부족한 게 확실히 구분이 됐잖아. 근데 얘는 그렇게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전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얘를 공격한다?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둘 다 비극성이니까 이쪽의 반응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안정화되기 위해서 전자를 찾는다. 그래서 이게 먼저 화살표를 그린다. 일단 그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는 게 얘는 이야기가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보통 화살표는 이렇게 그리긴 해요. X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얘도 볼까? 여기 탄소 라디칼이잖아. 그럼 뭐 할로젠? 얘도 안정화가 되려면 전자 하나를 뺏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결합을 끊어내면서 전자를 뺏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결합을 형성하고 있었던 원자 쪽을 공격을 해야겠지. 자, 이쪽 편 X를 공격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존재하고 있었던 전자 중에 하나가 일로 이동을 하는 거고 하나는 일로 이동을 하는 거지. 자, 그럼 CH3에 X라고 하는 결합이 생성된 거야. 얘는 나 결합 형성했어. 전자 하나였는데 결합 형성했어. 만족. 안정화 됐잖아. 근데 그 불안정해진 게 누구한테 간 거야? 얘한테 간 거지. 어쨌든 라디칼이라고 하는 화학종이 하나가 있었는데 또 다른 라디칼과 반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라디칼 화학종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 입장에서 보면은 나 불안정했는데 결합 형성했네? 나는 뭐 된 거지. 얘 입장에 된 거야. 얘가 불안정해지든 말든 나는 상관없고 일단 나는 안정화가 됐잖아. 그쵸? 그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자, 여기가 전자가 풍부한 화학종이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얘가 전자가 풍부한 거야. 얘가 부족한 거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 줄게. 그럼 나도 하나 있으니까 하나 줄게. 이렇게. 얘는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지. 이해되셨죠? 그럼 결합이 똑같이 만들어지거든요. 앞쪽 편과 ORN 형태 결합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탄소 쪽, 여기 CH2였잖아. CH2, 여기 CH2가 되는데 지금 여기 탄소 쪽으로 라디칼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없으실 거라고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에 어려웠으니까 당연히.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는 게 처음부터 이거 온전히 다 이해한다? 그분 유기학 되게 잘하는 거야. 되게 잘하는 거예요. 자신감 가질 정도로 잘하는 거예요. 여기 부분은 하루 정도는 투자해 주셔야 된다고. 많이 그려보셔야 돼. 제가 그렸던 그 흐름들, 제가 말씀드렸죠. 강의 처음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눈으로만 절대 보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개념을 가지고 어떠한 흐름에 맞춰서 전자가 이동되는 거기 때문에 눈으로 보잖아요? 그럼 당연히 오케이. 당연하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근데 내가 그리려고 하잖아? 어디지? 이렇게 돼요. 진짜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절대 눈으로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꼭 그려보셔야 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반응을 정리해보니까, 극성 반응은 이제 이렇게 큰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이 됐다는 거예요. 친액체가 공격하는 반응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공격을 받으면서 어쨌든 그 탄소 원자 쪽에서 추가적인 결합을 끊어내야 되거든. 그때 이제 이탈기가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반응이 있고, 양성자가 이동하는 반응. 요건 브레스테드 로우리 산 염기에 따른 반응이 되겠죠. 그다음 자리옮김 반응. 아까 탄소 양이온의 자리옮김 반응 같은 형태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큰 4가지 형태의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얘는 라디칼 형태죠. 라디칼은 제가 이번 강의, 그러니까
문장의 가장 마지막 쪽에서는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라디칼이 CH 결합과 반응하는 거. 그럼 저 수소 원자를 공격하면서 이 결합을 끊어내는 거지. 라디칼이 할로젠을 공격하면서 이 결합을 끊어내는 거. 라디칼이 탄소 결합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결합을 형성했던 거. 앞쪽에 다 한 번씩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따로 나오진 않았는데 나중에 좀 설명이 드릴 내용입니다. 그래서 라디칼의 경우에는 이제 반응 형태가 이렇게 5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은 되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 굉장히 길게 뺀 거거든요. 좀 차분히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해야 됐기 때문에 강의 시간이 되게 길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길긴 하지만 한 번만 들어보셔도 좀 이해는 충분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꼭 연습해 보세요. 이렇게 하고 요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이번 시간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헤테로 원자 결합의 불균일 분해 생성물을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전기음 정도가 서로 다른 원자들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게 되면은 보통 불균일 분해로 끊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결합에 존재하고 있던 전자쌍은 어디로 간다? 전기음 정도가 더 큰 쪽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탄소 원자와 이제 OH, 이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 결합이 끊어지는 건데, 자, 전자쌍이 어디로? 산소 원자 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3차 탄소 양이온 상태의 물질과 OH- 하이드록사이드가 생성이 됩니다. 자, B번 탄소 원자와 브로마이드 사이 결합. 당연히 브로마이드 쪽으로 결합이 끊어지게 되겠죠. 전자쌍이 이동을 하는 거죠. 전자쌍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탄소 양이온 상태. 그리고 브로마이드는 세 쌍의 전자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쌍이 더 오기 때문에 전자쌍이 총 4쌍이 되면서 -1의 차지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지금 6이 리튬 시약이죠.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탄소 원자와 리튬 사이의 결합. 이게 이제 끊어지는 건데, 탄소 원자가 리튬보다 전기음 정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전자쌍이 탄소 원자가 가지고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CH3기에 CH2 전자쌍 가지고 마이너스 형태. 탄소 친액체예요. 그 다음에 Li는 플러스 형태로 존재한다. 10번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6번 구분 화살표를 이용해서 전자의 이동을 표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두 개로 이제 분자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결합이 끊어졌다는 얘기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탄소 원자 쪽으로 플러스 차지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결합이 끊어지는 건데 전자쌍은 누가 가지고 떨어졌다는 얘기? Cn 중에는 질소 원자가 전기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질소가 전자쌍을 가지고 여기 끊어지면서 가지고 간 전자쌍이 요거예요. 그래서 얘는 N2 가스가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양이온 성격의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얘는 지금 라디칼과 라디칼 화학종, 라디칼 화학종의 결합 형성했네요. 그러면 여기 하나와 여기에 하나가 서로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홀전자 이동이기 때문에 한쪽 머리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자, 10번. 지금 탄소 원자와 브로마이드 원자 사이 결합이 새로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의 이동을 통해서 결합이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뭘로 쓰이는 거? 얘가 친액체로 쓰이는 거고, 탄소 양이온 성격이니까 이게 뭘로? 친전자체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존재하는 비공전자쌍이 여기 탄소를 공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D번. 요거는 이제 H2O2라고 부르는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 과산화수소인데, 이게 이제, 라디칼 반응의 경우에는, 균일 분해가 일어나게 되죠. 산소 원자, 동일한 원자들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 하나를 각각 갖고 갑니다. 그래서 두 분자의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생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7번. 각 단계별 전자 이동을 나타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뭐가 전자가 풍부하고 뭐가 전자가 부족한지를 따지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얘는 방향적 화합물, 벤젠골이고 DCl이잖아요. D는 듀테리움이라고 부르는데 수소 원자와 거의 동일하죠. 동위원소 관계에 있지만. 그래서 클로라이드가 듀테리움으로부터 전자를 많이 땡겨가기 때문에 얘가 전자가 부족한 상태, 델타 플러스 형태를 띠게 되고, 방향적 고리는 친핵성도가 크지는 않지만
친액체로 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친액체로 쓰이게 됩니다. 즉 이쪽 편에 존재하는 파이 결합에 존재하는 파이 전자가 이쪽에 듀테리움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듀테리움 같은 경우는 수소 원자와 성격이 동일해. 즉 결합이 하나밖에 가능하지 않아요. 위쪽 편에 파이 결합 쪽에서 이쪽 탄소 쪽에서 거쳐서 결합이 형성이 되겠죠. 그럼 듀테리움 공격하면은 이렇게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클로라이드를 떨어뜨려 버리게 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 탄소 원자와 듀테리움 사이 결합이 형성이 됐습니다. 결합이 형성이 됐고, 이제 이건 방열적 화합물의 케미스트리에서 나오겠지만, 방열적 화합물은 방열적 성격을 유지하려고 하는 특징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수소 원자가 제거를 시키면서 이쪽 편을 이중결합을 다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탈된 Cl 있죠? Cl 마이너스. 전자쌍을 가지고 이쪽에 수소를 공격하고요. 이렇게 이동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방향적성을 회복하면서 치환된 형태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쪽에 수소 원자 대신에 듀테리움으로 치환된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B번을 보시면 지금 산소 원자 쪽과 수소 원자 사이 결합이 생성이 됐어요. 자, HCl은 전형적인 H 플러스 산이니까 요거를 제공해 주는 거겠죠. 요게 친전자체로서의 성격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산소 원자의 병원자산, 얘가 뭘로 쓰인다? 친핵체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수소를 공격하고 이렇게 떨어뜨려 줍니다.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 결합이 형성이 됐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결합들이 결합 세계들이 굉장히 좀 약해지게 되고, 이제 공격을 받아서 삼원화 고리 형태가 끊어질 수 있게 되죠. 공격을 하는 건 클로라이드. 여기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편 탄소 쪽에서 클로라이드와 결합이 형성이 됐잖아요. 여기 탄소를 공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 전자 이동을 표현하는 거고요. 자, 8번. 표시된 전자 이동 결과 생성되는 화합물의 구조를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쪽에 하이드록사이드. 요게 반응에 참여하는 친핵체 성격이 되겠죠. 이게 수소를 공격했네. 이게 이제 염기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소를 공격하면서 친핵체나 염기나 성격은 비슷한데 이제 어떤 원자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구분을 해줄 수 있긴 하죠. 수소를 공격했어요. 그러면 이쪽에 산소 원자가 비원산을 가지고 수소를 공격했다. 얘는 결합이 형성됐다는 얘기예요.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에. 그리고 결합에 존재하는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 결합은 끊어지는 겁니다. 여기 결합은 끊어집니다. 자, 그리고 결합 위로 다시 결합이 놓여지게 된다. 얘는 다중결합. 즉, 시그마 결합이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결합, 파이 결합이 생성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지금 결합에서 화살표가 시작을 했잖아요. 여기 결합 끊어지고 이 결합에 존재하고 있었던 전자를 누가 갖고 가? 이쪽에 산소 원자가 갖고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생성되는 결합은 요거 생성되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도 파이 결합 하나 생성이 되고, 끊어지는 결합은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쪽 반응 기질 쪽에서 보시면, CS3기. 탄소가 존재했었고, CS3기가 되고, 여기로 뭐가 존재해요? 이중결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는 물이 존재합니다. HOH. 물이 존재하게 되고, 여기는 이게 끊어지면서 산소 원자가 전자쌍을 가지고 떨어졌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형태. 이렇게 이제 생성물이 얻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B번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는 결합이 생성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끊어집니다.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 결합 끊어지고, 앞쪽 편과 마찬가지예요. 여기로 다중결합, 파이 결합이 하나 생성이 되고, 여기에 결합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 파이 결합이 끊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생성되는지 보시면 여기는 똑같이 물이 생성이 돼요. 여기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끊어졌고, 여기 탄소 원자 쪽에서 수소, 그 다음에 수소가 존재하고, 여기로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거죠. 이중결합이 존재하고, 탄소. 여기는 메틸기가 원래 존재했었고, 그 다음에 파이 결합이었는데, 이중결합이었는데, 결합 하나가 끊어졌어요. 그럼 끊어지기 쉬운 파이 결합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O, 단일 결합만 남게 되고요. 산소 원자가 전자에 가지고 가면서 마이너스가 되죠. 이런 형태의 화합물을 생성하게 됩니다.